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트리빙랩 프로젝트 창업교육에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 고도화 교육으로서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이해와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교육과 가치의 대표 박진우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창업 고도화 교육은 창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창업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창업을 꿈꾸거나 지금 실행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거나 눈치를 챘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청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또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 또 대학의 어떤 수업 등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막 창업을 한 그러한 기업들이나 그 대표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회사 교육과 가치라는 창업교육회사를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멘토링, 그리고 심사 등등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 11년 정도의 이제 경력을 가지고 저도 배워 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좀 통해서 실제 창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 또는 혜택과 같은 제도들을 많이 잘 만들어 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의 창업 활동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셔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사실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정말 아직도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셔서 본인의 힘과 본인의 자본금과 본인의 노력으로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어제도 서울의 모 대학에 이제 그 어떤 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오신 어떤 그 예비 창업자분도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이제야 알았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알고 있느냐 아예 모르느냐가 굉장히 나중에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미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드릴 그러한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면 안 되겠죠. 이것은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한 자료는 2021년 0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즉 중기부에서 발행을 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발행물, 이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2021년이 다 가네요. 2022년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나요?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는 매해 이런 다양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 지금 오른쪽과 왼쪽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자료들, 이 발행물들은 실제 책자로 받아보시면 약 750페이지 정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이면 거의 1500페이지 정도로 이것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료를 획득을 한 다음에 목차를 보고 관심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내가 꼭 필요한 지원 사업 위주로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지금 자료가 있지만 다 보지를 못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막막한 것 또는 부족한 것, 한계가 있는 것 등등은 바로 돈, 그러니까 자본금입니다. 창업 자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의 그 지원금,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상금, 융자금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먼저 지원금, 우리가 흔히 창업 지원금이라고 하죠. 지원금은 창업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우리 대학에서 등등으로 여러분들께 자금을 지원해주는 용도의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용도를 잘 사용만 한다면, 즉 창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사용을 하면 상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갚아야 된다 안 된다로 보면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상환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고의건 또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건 간에 내가 이 창업 활동과 좀 관련 없는 곳에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딱 확인이 되겠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창업지원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환수조치 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사사업에 참여를 하지 마라. 한 3년 정도, 어떤 사업은 뭐 5년이기도 하는데 유사사업 참여 제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일부러 고의로 다른 용도로 썼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간혹가다 실수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용도로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간혹 가다가 이 창업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기한 안에 사용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숙고를 하다가 또는 바빠서 조금 더 알아봐야지, 좀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 돈을 미처 다 사용을 못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처 사용하지 못한 돈, 남은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창업지원금은 그 돈이 수백만 원 단위이건 천만 원 단위이건 간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금으로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금을 획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창업상금인데 창업상금, 대부분의 창업상금은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런 곳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내가 받게 되는 돈이죠. 뭐 금상, 뭐 은상, 동상도 있을 것이고, 뭐 최우수상, 무슨 기타 등등의 이러한 상들이 있을 텐데 입상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금은 여러분들 목적이나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보다는 어떤 사용의 목적, 용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 지원금이 일반적으로는 그 규모가 더 큽니다. 물론 적은 지원금은, 창업지원금은 500만 원 단위도 있고, 뭐 우리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있지만 어쨌건 창업지원금은 수천만 원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창업 상금은 그에 비해서는 대부분 뭐 몇백 단위 또는 몇십 단위로서 조금 더 적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용도 이런 것들 정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지원금도 좋고 창업 상금도 좋고, 마지막으로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대출이 써 있죠. 말 그대로 이 융자금은 상환의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갚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이런 창업 전용 자금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이냐, 내가 빌리고 내가 갚는 것인데 이게 뭐가 지원이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일반 금융권에 1금융권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한다.
얼마나 잘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좀 미미한 돈일 거예요. 자, 그런데 창업 융자금은 20대 예비 창업자 또는 우리 초기 창업자 분들에게도 뭐 1억 원 정도를 융자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보다 특히 이율이 더 낮습니다. 이자라고 하죠. 이자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액수가 커지면 뭐 천 단위 또는 억 단위가 되면 뭐 0.1%도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창업자 전용 대출, 창업자 전용 이런 융자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자금을 나름대로 이런 다양한 확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은 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획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도 없죠. 당연히 사업계획서로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융자금, 이런 창업자 전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혜택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액수도 생각보다 크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꼭 써야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수업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중기부가 2021년 예산안을 17.3조 원을 편성을 해서 벤처 스타트업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17.3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즉 예전에 비해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처럼 19년, 20년, 21년 해가 갈수록 창업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가 날로 커지고 있구나, 정말 많은 지원과 이 혜택들이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로 이 업에 종사를 하면서 안타깝거나 또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원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지원을 어떤 사람들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모집을 해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뭐 17.3조 원이건 얼마건 간에 나는 10원도 지원을 못 받아.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지원 혜택을 해주면 뭐합니까? 내가 지원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어도 사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뭐 창업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주위에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 회사가 이제 막 창업을 한 스타트업 기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또 그쪽에 좀 전달해 줌으로써 또 내가 아니지만 내 옆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홈페이지를 딱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메인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중기부의 홈페이지죠.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시면 이제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메뉴, 상단에 지금 빨간색 네모칸이 보이시죠?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어디냐? 바로 이제 왼쪽 편에 여러분들 정책, 그러니까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정책, 알림 소식, 통계 자료, 민원 이런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정책 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죠. 아랫부분 홍보 자료나 발행물이라고 하는 이제 섹션이 보일 겁니다. 바로 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다양한 이런 자료들이 PDF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 발행물이 두 편으로 나눠서
하나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2021년도 01월에 발행이 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22년, 내년이죠. 내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제 약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 또 되면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느냐? 예, 올라오는데 정확히 몇 월, 딱 며칠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매해 1월 달에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제 발행물이 올라오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간혹가다 이러한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굳이 책자로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PDF 파일로 목차만 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해 새로운 이러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취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편의 자료 중에서 우리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유관기관편,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좀 활용하시는 또는 활용을 하셔야 하는 지원 사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창업을 한 중, 소기업들에게 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유관기관편 자료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기관들 잠깐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명 중진공으로 많이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도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해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할 것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일명 신보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보기보. 그러면 이러한 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또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떤 점포 창업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 등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도 어떠한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창업진흥원. 자, 창업진흥원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우리가 줄여서 창진원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어떤 지원 제도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관인데, 창진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명 중진공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융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융자는 여러분들 대출이죠. 말 그대로 빌린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린 돈이긴 하지만 우리 20대 예비 청년 창업 또는 우리 그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관련한 그 자금 때문에 1금융권, 은행권에 가서 자금을 빌리려 하면 안 나오거나 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의 대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지원이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은행권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저렴한 이율로서 우리가 이러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화면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 처음 우리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정책자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저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화면이 보일 겁니다. 1번 자주 찾는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2번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이렇게 코너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융자 신청 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문 접수라든지 방문 신청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융자 신청, 그러니까 접수를 하면 그 접수를 확인한 순간 이제 어떠한 담당자 분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내용 또는 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일단 전화상으로 먼저 확인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리가 좀 이러한 사업 위주로 이러한 지원들을 해줍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생계형 창업이라든지 일단 뭐 점포 창업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융자금을 우리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그 담당자 분께서 확인을 거친 이후에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의 화면을 통해서 순서대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신청 예약, 자가진단, 정보 제공 동의, 상담 결과, 신청서 제출, 기업 평가, 그리고 이제 용자 결정. 이 단계가 쭉 가다 보면 추후에는 그 담당자분께서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합니다. 실사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사무실인지 사업의 내용이 이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뭐 사기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 통상적으로는 우리 초기 창업 기업에게도 1억 원 정도의 융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갚아나가야 될 돈이긴 하지만 우리 초기 기업들은 정말 이 1억 원이라는 그 자금을 가지고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일명 청창사입니다. 물론 창업성공 패키지라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은 보이시는 것처럼 유망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 청년 창업자죠.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의 특징은 무엇이냐? 뭐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청창사 졸업기업 중에서 흔히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네이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 졸업 기업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어느 기업이 나오는지 여기도 여기 출신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 공부삼아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창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지원율이 높아졌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치열해졌다입니다. 청창사 들어가서 교육 수료 잘하고 졸업을 하면 우리 기업의 이력에 프로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창사 졸업기업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관련 기관에 가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1억 원, 2억 원 정도의 이런 창업자금을 또 우리가 보증받아서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내에서 이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손에 꼽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창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창사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규모를 보면 20년, 그러니까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065개사를 선정을 해서 총 예산은 968억 원 정도를 이제 사용을 했네요. 자, 지원 내용으로 보면 창업 인프라, 그러니까 창업 공간,
네트워킹 회의 공간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창업 교육을 해주겠다. 그리고 창업 코칭,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1대1 매칭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각종 인증, 그리고 마케팅, 다양한 창업 관련 그 활동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라는 말이 있죠. 내가 1억 원을 지원받기로 이제 어떤 그 결정이 났다 하면 1억 원의 70%니까 7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인 3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은 그 기업의 대응 자금이에요. 30%니까 3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3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10%, 20%로 나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각종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그 기업이 실제 창업 이후에 그런 경영과 다양한 성과 창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일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창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국내에서도 정말 좀 손꼽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청창사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세세하게 알고 싶다면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세종, 대전 청창사가 어디에 있구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까? 내가 살고 있는 곳 또는 우리의 회사가 소재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만 신청을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신청할 수는 없어요. 딱 한 군데만 지정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무조건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냐?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경쟁률이 세다면, 너무 높다면 나는 오히려 우리 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경쟁률이 낮은 곳에 신청을 해서 내가 선정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청창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처럼 창업자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전 이하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일부 실제로 서울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밑에 지역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교육을 받거나 할 때가 문제겠죠. 좀 먼 지역에 있으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선발은 사관 학교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끔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현금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의 10%를 15일 이내에 이제 어떤 지정 계좌로 현금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이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예요. 선정이 되었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되고 다른 어떤 후보군에 있던 기업이 이제 올라와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청창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신용보증기금, 일명 신보입니다. 신보. 신용보증기금은 저희에게 보증을 서줘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이니까 대표자의 신용만 보겠지. 절대로 오해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신용보증기금이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업 계획을 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은지 사업 타당성을 평가를 하겠죠. 신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예요. 신용이 불량한 또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신용이 너무 좋지 않고 그냥 평범, 일반적인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문제 없이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 내용도 다양합니다. 보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이면 어떤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될까? 신용보증 기금이 하는 모든 업무를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딱 하나 정도만 아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초기 창업, 그러니까 갓 창업을 한 기업이 좀 손을 뻗을 만한 곳이 어디인가? 그 중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기 기업들에게 대부분 1억 또는 2억 원 정도의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잘 작성을 해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담당자가 이러한 그 진행 절차를 다 책임져 주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사업의 그 계획의 내용이 너무 허술하거나 사업 계획서상의 표현이 잘 안 되어서 담당자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톱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보증 한도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창업 기업에게 이 정도 어떤 그 한도로 해서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고 1억 원 내지는 2억 원 정도를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겠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떠한 업무 또는 어떠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용보증기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이라고 하는 일명 스타트업 넥스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이템들을 좀 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스타트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도 포함이에요. 즉 아직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직은 기업이 아니지만 예비 단계라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러레이팅, 말 그대로 우리를 육성, 보육해 주는 거죠. 초기 창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 제공,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사실 굉장히 뭐 독특하거나 뭐 색다른 건 없죠. 일반적인 창업 교육과 비슷하기도 한데 금융 지원을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 창업 자금, 그러니까 금융, 돈적인 것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더 커요. 그런데 금융 지원이라고 써 있죠. 어떤 뜻이냐면 이 네스트 졸업기업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 등급이 높은 팀들은 신용보증을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투자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또는 연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그러면 창업 지원금도 지원해주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뭐하러 들어가나요? 자, 여러분들 창업기업은 우리가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다양한 실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단 매출이라고 하는 그 재무적인 요소는 잠깐 빼고 비재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력, 우리의 어떤 활동 경력들을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공식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수를 하는 그 이수증 또는 그 참여 이력들이 하나의 우리의 프로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데 제격입니다.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 창업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평가 지표는 없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팀보다는 이러한 교육도 받고 우리 이러한 프로그램도 뭐 몇 기로 졸업했고 이러한 것도 뭐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쌓아나가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원해주는 제가 이제 멘토링이라든지 일부를 좀 제가 맡아서 이렇게 케어하는 팀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만약에 공고가 올라왔다 무조건 신청하게 합니다. 왜? 그 기업의 이력을 탄탄히 쌓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저도. 자, 그러면 제가 대학교만 졸업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면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또 이런 활동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과 어떤 그 강사비라든지 다양한 그런 대우들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왜? 나 개인의 이력과 프로필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술보증기금, 일명 기보입니다. 기보. 사실 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업무들이 비슷하긴 해요. 특히 우리 예비창업 또는 초기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기보 아니면 신보를 택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습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기술이 유망한 기술이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그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그 기업이 충분히 먹고 살만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또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을 시켜줄 것이고 담당자를 여러분들이 설득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또 스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은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즉 어떤 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기술은 아니지만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활용한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대출, 어음, 이행보증, 무역금융보증, 뭐 전자상거래보증,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억이나 2억 원 정도를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입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해서 수십억 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고용 창출도 수십 명을 하고 어떤 소기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면 1, 2억이 아니라 또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보증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억, 2억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을 둘 다 말씀드렸는데 언제 신청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상시 접수인데 그럼 내가 아무 때나 가면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이런 기보, 신보 이러한 곳들은 우리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월 또는 11월 거의 연말이죠. 나도 보증 이거 신청해서 1억 원 정도 좀 융자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11월 말 정도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올해 보증 서줄 수 있는 우리의 한도가 다 끝났다 이미.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이 이미 신청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증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에 오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상시 접수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넋 놓고 있다가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사실 이것도 미리미리 체킹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가서 이러한 신청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시고 뭐 이번 달 또는 올해는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도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를 담당자분의 어떤 그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의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참 유용하고 좋은 프로그램 뭐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괜찮다라고 인정이 되는 예비창업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죠.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대 1억 원 정도를 보증을 서주기도 해요. 자, 얼마나 이게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해서 사실 1억 원 빌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금을 활용을 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로 내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창업을 해야 되느냐? 지원 결정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돼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보증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자금으로 내가 전세를 얻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규정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좀 이름이 비슷하죠? 청년창업사관학교처럼.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체험 중심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면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창업은 어떤 창업이냐? 예를 들면 종합 소매점, 음식점업, 그 다음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상공인분들, 매장이 꼭 있어야 되는, 점포가 있어야 되는 분들, 공방 창업도 마찬가지고 외식업, 음식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한 우리 창업자분들을 뽑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창업 교육, 이론적인 교육도 우리가 시켜주지만 한 그 장소를 지정된 장소를 우리가 가서 배정을 받습니다. 이쪽 구역은 A라는 분의 점포, 그 다음에 옆에 구역은 B라는 사람의 점포, 그 다음에 뭐 앞쪽에 있는 점포는 C라는 사람의 점포, 이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그 가상의 점포를 제공해줘서 그 점포를 통해서 점포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 이런 아이템이어야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술 창업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기술 창업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교육도 교육이지만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시켜준다. 전액 다 무료로 시켜주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시뮬레이션 활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료생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사업화 보조금의 어떤 그 지원도 해주긴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서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업 자금은 잠시 제쳐두고 이 프로그램은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 기수 뽑아서 연에 2기수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점포 경영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료를 해버렸어요. 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그 기관을 평가하는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사실 저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심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그 정보체험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들거나 아니면은 좀 없어진다면 내년 정도에는 또 원래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바로 내가 어떤 점포를 얻어서 창업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달 정도의 연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만 19세 이상이고 창업을 준비하려는 예비 소상공인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 나는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교육 수료 후에 사업화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 자체로는 자기부담금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생활혁신형 창업가로서 선정된 이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 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 원 융자 지원해준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선정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융자 지원해줍니다. 융자는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지원이야? 좀 독특하긴 합니다. 처음에 사실 2천만 원이라는 자금도 우리가 대출을 저리로 아주 낮은 이율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융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창업 기업에게는 하나의 이제 우물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독특하느냐? 그 돈을 지원받아서 융자 받아서 내가 창업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한 경우에 이 전문가 분들께서 관련된 이제 그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겠죠. 왜?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즉, 성실 실패자로 판정이 되면 2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쵸?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 또는 19년 정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도 이거 2천만 원 융자 받아서 창업 활동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대충 폐업하고 사업 접고 2천만 원 안 갚으면 되겠다. 그때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이미 수년 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성실 실패자로 판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지원 사업이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융자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이 잘 일어나면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잘 상환을 하면 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니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실 실패자로 판정이 되면 2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템은 말은 생활혁신형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이 다 들어옵니다. 기술 창업인 것도 있고 일반 서비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혀 색다르지 않은 아이템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원을 하다 보면 상대평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넘어왔네요. 자, 창업진흥원은 창업 단계별 지원을 해줍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즉 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서 연령대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전 연령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지원을 해주냐?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해준다.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냐?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준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줄여서 예창패. 그런데 최대 1억 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 많은 또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 열심히 해서 1억 받아야지. 평균적인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정말 1억 원은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아니면 어떤 정말 돈이 될 만한 특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모 기업이 예창패에서 5,6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평균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쯤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사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지역 제한이 있나요? 전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대전에 살지만 서울권에 어떤 기관에 신청을 해도 되고, 내가 부산권에 신청을 해도 되고, 대전권에 신청을 해도 돼요. 그 대신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동시 신청은 안 되고, 한 개의 주관 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한남대학교가 예비 창업 패키지 주관 기관이다. 그러면 한남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너무나 높은 곳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은 곳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내가 유리하겠죠. 왜? 무조건 이 사업에 내가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창패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자를 내기 이전에 이것부터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해요. 예비창업 패키지에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약 5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내버리면 이 프로그램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일명 초창패죠.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비 창업자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의 대표자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사업화 자금 지원해주고 교육과 컨설팅 등등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초창패 프로그램도 최대 지원금은 1억 원이지만 평균적인 금액을 보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쯤 돼요. 약 7천만 원, 그러니까 6천, 700, 800 또는 7천 정도 받은 기업은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다음 단계인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최대 1억 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사이 지원금이 가장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나이나 지역 제한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미성년자 빼고죠. 나이 제한도 없고 지역 제한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높은 지역에 내가 신청을 해버리면 20대 1까지도 정말 갑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선정 이후에 사업화 자금은 어떤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기타 등등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했다가는 환수 조치당하고 이제 이러한 사업에 들어오지 마시오. 참여 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냐 하는 이러한 기준들은 거의 모든 창업 지원 사업에는 미리 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항목에 맞게끔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실제로 내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어서 5천만 원을 배정을 받은 상태다. 그럼 5천만 원을 우리 창업 활동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확인을 좀 거쳐가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이 지원 사업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통해서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창업 도약 패키지를 살펴보면 창업 도약기는 창업한 지 3에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그러니까 예비 창업, 그 다음에 초기 창업, 그 다음 단계가 창업 도약 패키지의 단계인데 이때에는 최대 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만 잘 쓴다고 다 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왜? 벌써 창업한 지 3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매출이 이 정도밖에 없네. 고용 창출도 아직 이것밖에 안 되네. 결과가 이거밖에 없네. 즉 결과, 그동안의 실적 이러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초기적인 우리는 이제 막 매출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데 창업한 지는 4년이 지났어 하는 기업들은 선정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라든지 좀 그들의 어떤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준다면 창업 도약 패키지는 그동안의 실적과 결과물이 없으면 좀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좀 간간히 뵀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다 이용했는데
창업 도약 패키지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우리가 지원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창업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또 지원받고,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스케일업,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뭐 심사위원들이나 예비 투자자들이 볼 때도 이 기업은 정말 단계별 성장을 했구나. 단계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았구나. 그리고 그 3개의 프로그램이 다 선정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나 이력상으로도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3가지를 다 지원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 상황이겠죠.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즉 폐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창업을 할 때에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 똑같죠? 말 그대로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이 있어서 다시 창업을 하셨거나 또는 하실 예정인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쯤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나 뵈었던 어떤 50대 이제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던 팀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창업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지만 교육과 컨설팅 이런 좀 그 보육과 육성 이러한 것들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도전이니까 말 그대로 다시 또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나이나 지역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어요. 물론 미성년자는 빼고. 하지만 폐업을 하신 이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즉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까지 알아봤고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창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꿈의 무대, 내가 정말 바라는 무대 어디냐? 바로 이 팁스입니다. 자,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성공 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가,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 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유망한 기술 창업 기업을 엄선해서 선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 보육을 하면 정부에서 R&D,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민간 주도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선정이 되면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금들이 뭐 5억 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 이 팁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국내에서 또는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팁스 프로그램 이용한 스타트업이 어디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유명세를 엄청나게 탔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정말 좀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겠죠.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도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라고 하는 3단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들은 관련 자료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성공 벤처인들, 그러니까 선배 어떤 창업자들이 주도를 해서 또 그들을 키워나가고, 또 정부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그래서 민간 주도의 기술 창업 육성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예비팀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프리팁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사업화 자금 1년간 최대 1억 원. 자, 그리고 팁스 같은 경우가 기술개발 자금 최대 5억 원. 그리고 포스트 팁스 같은 경우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 2년간 최대 5억 원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많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보다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미치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냐? 그 지원 사업의 어떤 공고문을 보시면 해당 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그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매해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리 이런 일들을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을 다 확인하거나 다 알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이게 작년이랑 이렇게 바뀌었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원 사업의 그 직접적인 담당자한테 전화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창업 관련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다. 관심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여기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또 문의를 주셔도 좋고 조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